하늘 비전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고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뜻을 또 후대에 이어줘야 될 우리가 역사적인 또 사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고 또 옳게 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매체에는 방송이나 그 영화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쉽게 이해할 수 네, 있죠. 네. 예. 또 물론 또 잘못하면 그게 또 잘못 전달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영화화 됐던 그 귀향이라는 영화가 위안부 할머님들의 얘기를 다뤘는데 네. 참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그 영화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이 땅의 아픔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은 영화 귀향. 귀향의 제작과 연기를 동시에 맡은 임성철 집사를 통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제작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임성철 집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임성철 집사님 그 귀향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뭐 제작자 좀 프로듀서인데 네.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완전 성공이라고. 예. 홍보도 성공적이고 네, 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얘기 네, 네. 그리고 또 흥행도 네, 네. 성공적이고 다행이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렇게 잘 됐어요. 네. 지금 이제 개봉이 다 끝났나요? 네, 이제 개봉은 끝났고요. 네. 지금 영화 소재가 할머니들에 대한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나 지자체 그 단체에서도 많이 네네네. 그 이제 단체 관람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보통 영화의 제작비의 많은 부분이 홍보에 들어가는데 네네.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홍보가 저희가 직접 그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영화가 그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작하는 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는 많이 안 들었는데 네네. 홍보가 많이 자동적으로 진짜 많이 그랬을 됐어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진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와 또 일본에서의 또 네네네. 그 뉴스화가 되면서 네네. 저절로 또 홍보가 됐죠. 네. 뉴스의 그 초점에 맞춰지면서. 네. 그 사실 그 일본 아주 보수 언론에서 나온 건데 최고의 그 반일 영화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네. 네네. 역대상 최고의 반일 영화가 귀향이다라고 언론에 낸 거예요. 네네. 그래 자동적으로 홍보가 됐죠. 아, 이렇게 일본에서 그 반응,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 그 시사회를 2번 정도 했어요. 일본서요? 네, 일본에서. 네네. 그 일본 현지 분들, 일본 이제 그 자우민이 이제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맞아.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직까지는 지금 노력 중인데, 예. 8월에 그 인권 단체랑 해가지고 네네. 그 일본 그 시사회를 13개 도시 정도 이제 돌려고 네네.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럼 뭐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 그렇죠. 또 거센
항의의 바람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제 골수 우익들은 뭐 예.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아니 흥행을 생각하면 중국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네, 네. 그 일본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사죄예요. 근데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데 그거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할머님들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네. 아쉽죠. 그렇군요. 집사님 그 인생 사전을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 예. 이 영화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길래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일단 뭐 조정래 감독님은 14년을 기다렸고 예. 네. 제가 배우로 1호 캐스팅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감독님을 만난 게 정확히 7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년을 기다린 거죠.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일본군 악역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사실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얼굴에 그런 예의도 없게 악역으로 생긴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 좀 묘한 그런 일본 나쁜 사람 같은 그런. 근데 그 순간 제가 이거 사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조정래 감독님 손을 잡고서 경기도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이제 거처한 곳에 갔는데 그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데 전 너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네. 과연 내가 그 시대의 아픔이나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공감 없이 살아도 되는가?부터 해서 반문을 많이 했어요. 네.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쩌면은 저를 그 잡아줬던 게 그 죄책감, 몰랐던 사실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연기를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네. 그 프로듀서로 돼 있지만 보니까 결국 제작자를 하셨네요. 네네네. 어떻게 다 제작자 일을 맡게 됐습니까? 제가 영화 감독님한테 합류할 때만 해도 한 진짜 뭐 한 200명이 옆에 주변에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한 3년 전,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독님하고 저랑 덜그라니 2명만 남았어요. 네네. 감독님이 이제 막 좌절을 하고 그럴 때 감독님한테 제가 형 걱정하지 마. 형은 귀향의 DNA고 형만 살아있으면 이건 언제든지 된다. 내가 뭐 나중에 배우가 아니더라도 스텝으로라도 뜰 테니까 내가 억만대군이 되어줄게. 뭐 내가 가진 믿음만으로 충분히 돼. 이런 얘기를 한 2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아트워크 감독부터 스토리보드 작가. 제가 이제 사실은 미술 전공이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하고 그 허드렛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 이제 촬영 막바지가 됐는데도 PD 한 자리만 못 구한 거예요. 네. 뭔지도 모르고 감독님이 제일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네가 제일 많이 아니까 PD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PD까지 한 거예요. 예. 뭔 줄 알고 하신 거예요? 몰랐죠. 뭐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방송 PD라고만 생각을 하고 네네. 그냥 감독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잔소리나 좀 하고 뭐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였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했죠. 네. 그러니 뭐 스텝 꾸리고 배우 세팅하고 제작비 충당하고 뭐 이거더라고요. 근데 네네. 스텝하고 배우는 감독님하고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됐는데 제작비 충당이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형, 저기 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후원금이 많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한 3억 정도의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뭐 한 1억 500에서 1억 2,500 정도, 많으면 1억 2,500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미술학원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어,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촬영 4일 만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어머, 네, 며칠 찍어야 되는데요? 네, 한 60일 가까이 네. 2달 반, 60일 좀 넘게 이제 찍어야 되는데 4일 만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 그 마지막까지 든 돈이 뭐 거의 25억의 통으로 다 들어갔죠. 그 제작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네, 처음에 참 너무 감사한 게 네. 촬영 4일 만에 제작실장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발렌티어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피디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3억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떨어졌어요. 왜?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번 주에 4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숙박비랑 식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또 들여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감독님은 막 밤새 촬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나온 거야.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제가 전도했던 한 뭐 100여 명의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셨네요. 네, 전도 많이 했죠. 전도 왕이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그 저한테 나름 신세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해서 한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영화 촬영 이거 좋은 이게 참 의미 있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 투자 좀 해달라고. 굉장히 투자자한테 많이 주는 거니까 거의 다 준다. 되돌려준다. 되돌려주니까 이런 건 없다. 만들어지기만 해달라. 근데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네.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낙심한 상태에서 어쨌든 뭐 촬영장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나가야 돼서 차를 끌고 나오는데 정확히 이제 작년 4월 19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봄비가. 네. 차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순간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뭐 그 곤두박질 칠 뻔한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차 앞 타이어가 이제 다 마모가 돼서 민문인 거예요. 그 이상하게 이제 어쨌든 그날 비가 와가지고 중고 타이어라도 내가 이제 갈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주 가던 동네 카센터에 간 거예요. 네. 그 카센터 형님이 저를 보더니 야, 너 영화 한대더니 야, 몸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병원부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내 걱정을 하지? 그랬는데 뭔가 이게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형을 딱 봤는데 얼굴이 막 해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뭐해요? 그랬더니 찔러봐.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형 4천만. 뭐 뭔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예. 그랬더니 형이 왜? 그래서 촬영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못 가져가면 한 400명이 굶게 생겼다. 중단할 수 없으니까 빨리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다음날 4천을 딱 꽂아줬어요. 네. 그때 제가 어떤 메커니즘을 깨닫게 됐어요. 뭐예요? 어떤 메커니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로 네네네. 열어주시는구나. 네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경험이죠. 네, 매주 뭐 적게 그거는 4천원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8천, 뭐 1억 2천, 2억 3천, 뭐 매주 만나 매출하기를 네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주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매주 그 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 누가 떠올라서 전화를 하잖아요. 네. 예. 이미 뭐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가지고 저는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고서 돈 좀 주세요. 영화 촬영 중간이라고. 예. 그 묻지마로 그냥 투자를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 뭐 제가 뭐 사실은 PD 이거 뭐 다 수고했다고 뭐, 예. 뭐 경력 30년 PD도 이렇게는 못한다. 현장에서 진짜. 네네. 배우하면서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모든 걸 좀 쉽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투자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완벽하게 공개를 하자면 투자금으로 그 정확하게 들어온 건 12억 가까이 12억. 그리고 이제 그 외상으로 이제 처리한 게 한 8억이 좀 넘고요. 네.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이 네.
거의 12억 가까이 또 됐어요. 네. 그건 작은 영화는 아니네요. 네네 후반 작업비까지 그러니까 전반에만 25억 예. 통으로 다 들었고 후반까지 하면은 뭐 30한 7억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무속 신앙이 나오는데 네네네네. 그 연출하신 분은 그 크리스찬이 아니신가요? 사실 그 시나리오도 감독님이 썼어요.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인간문화재 그 고수 판소리 고수 전수자예요. 감독님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 작품도 그 판소리에 관련된 그 영화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부분, 한국적인 그 색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착이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도 시kin굿을 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봤을 때는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데 그게 그 무형문화재에 이제 등록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순백색으로 해가지고 그냥 영화적 장치로 이제 쓴 거고 사실은 그 씬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그 씬이에요. 그래요? 그 씬이 왜냐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악마가 이제 군중들 사이를 샥 배회를 하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 섬뜩한 미소를 짓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은경이 그 타지에서 죽어간 소녀들을 이제 불러들일 때 네네. 마치 일본군 그 과거 일본군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 네. 네, 그래서 그걸 모티브 삼아서 만든 거예요. 네. 뭐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또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근데 감독님도 크리스찬이세요? 감독님이 그 사실은 청년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예, 교회 생활 하시고 네. 찬양 사역도 하셨었는데 네네. 그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떠나셨군. 그러면서 그래도 그 안에 그 이 근본이 있어요. 네네. 언젠가 또 신앙이. 하나님께 그럼요. 돌아오실 네. 수 있죠. 예. 근데 그 관객도 관객이지만 할머니들은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처음 영화를 이제 다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날 할머니들한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그 순간이 아마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이제 제작진 배우들까지 다 엄청 떨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아픈 과거나 아픈 그 상처를 다시 또 끄집어내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할머니들이 고맙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경험한 그 아픔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네. 근데 이제 100분의 1도 못 담았다고. 네네. 좀 더 세게 만들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 근데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더 네, 이렇게 네. 다른 얘기 듣는 것보다 영화로 보는 게 그렇겠죠. 정말 훨씬 많이 네. 이해가 상상할 수 있었던 네, 네.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그 단어가 육체의 가시라고. 네네. 아까 뭐 말씀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네. 지금 어디 몸이 불편하신가 네, 보죠? 지금 뭐 이제 투병 생활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쿠싱 증후군 중에서도 부신 피질 종양이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하수체나 부신 피질 종양이 생겨요. 그 뇌하수체 종양이 생기면 쿠싱병이고 부신 피질의 종양이 생기면 쿠싱 증후군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인가 봐요. 소심해서. 그래서 작년 8월에 영화 촬영을 다 끝내고 종양을 4.5cm짜리를 떼냈어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의 약물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고 네. 이제 그걸로 인한 이제 그 합병증, 예, 이제 골다공증부터 심혈관 질환, 당뇨, 뭐 이제 그런 게 지금 각종 성인병이 이제 저한테 다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언제 병을 알게 되셨나요?
그게 이제 그 역추적을 해보니까 한 4년 반 정도 전에 그 시작을 했던 걸로 보더라고요. 네네. 뭐 영화 때문이라고는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었나 봐요. 공교롭게도 프로듀서가 된 즈음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갑자기 몸이 막 그 붓기 시작을 하고 그 영화 촬영 중에 갈비뼈가 2개가 이제 부러져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촬영을 했어요. 10발자국만 걸으면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예. 이거 이 역할하고 맞는 지금 그 몸 컨디션인가 이런 생각부터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병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다고요. 네네네. 사실은 그 영화 촬영 시작하고 나서 매주 병원에 갔어요. 제가 네. 어디가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어딘지 모르고. 어딘지 예, 모르고. 예. CT, MRI, 뭐 엑스레이, 뭐 모든 검사, 뭐 피 검사부터 해서 9차례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매주 뭐 진행을 했는데 병원 기록부에 이렇게 보면 엄살이 심한 남자로 돼 있고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참나. 예. 그게 이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계속 검사를 받았던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거의 한 달을 내 검사를 했어요. 근데 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뼈 스캔을 쫙 다 뜬 거예요. 이제 너무 아프다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갈비뼈 2개가 아주 예전에 부러진 거 같다고 이제 그러지. 그 다음에 뼈 나이가 90세인 거예요. 골반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완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뼈 사이가. 어머머.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질환은 쿠싱병밖에 없는 거예요. 쿠싱 증후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병인 거예요. 아이고. 난치성 희귀 질환인 거예요. 세계적인 희귀 질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뭐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갈비뼈 부러졌다 복대를 해주는데 네. 화가 막 났어요. 근데 자는데 그날 이제 어떻게든 뭐 이제 잠들었어요. 자는데 꿈에 만약 네가 그 발견이 촬영 중간에 발견이 됐으면 영화 촬영이 끝났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의사들의 눈을 누가 가렸겠냐? 나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붓고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투자가 그렇게 쉽게 받아지지 않았냐. 이게 너한테 축복이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네. 다음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저도 의사 선생님 미안하다고 눈물이 벌써 뭐 여기까지 뭐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의사 선생님. 네, 네. 근데 저도 울면서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이제 오진 덕분에 촬영을 이제 마무리 질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더라고. 이게 비꼬는 줄 아는 거예요. 아, 예. 진심으로. 만약에 이게 그 전에 발견됐으면 촬영이 셧다운 됐을 거다. 왜냐면 감독님하고 저랑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수술은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약을 호르몬 제제를 먹고 있어요. 네. 최대한 빨리 이제 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줘가지고 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약 자체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군대도 특공대를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늘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산 스타일이에요. 건강에. 네네네. 예.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야, 그 정도야 뭐 참을 수 있지. 아. 남자 뭐 이러면서 막 아무튼 막 이렇게 그 열등감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좀 센 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병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1년 이상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이 좀만 아프다 그러면 내가 막 진짜 너무 아플 것 같고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기약 없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제 육체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뭐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어도 네네.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촬영하러 나갈 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촬영 분량이 있어가지고 예. 촬영장에 가려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제 또 PD라고 그 저기 방을 혼자 따로 준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워하니까 샤워를 하고 있는데 거울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몬스터처럼 부어 있는 거예요. 네네. 이만하게. 그래서 눈물이 그냥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넌 아직도 너의 외모로 너를 보냐? 너의 피부색으로 너를 보니? 넌 학벌로 사람을 보지? 나는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가치로 그 사람을 본다. 근데 나는 네 안에 있는 믿음과 네가 갖고 있는 가치로 너를 보기 때문에 넌 누구보다도 강력하다. 그런 메시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물론 뭐 부끄럽기도 했지만 촬영장에 이제 자신감 있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등감이나 이제 사람들을 그 봤던 시각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때 아무 대답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의 피부색이나 그들의 학벌, 그들의 배경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을 했고 그 사람들의 외모로 그 사람들을 판단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저에 대한 어떤 뭐 열등감도 다 씻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바뀐 거예요. 네. 저한테는 뭐 진짜 큰 은혜의 순간이었죠. 그렇네요. 네. 예. 근데 그 언제부터 믿음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아, 예. 예, 이제 못된 신앙이죠. 모태 신앙이니까. 그리고 났는데 그 제대를 하고 났는데 어머니가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할아버지 때 그 개척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성도도 굉장히 많고 이제 큰 교회로 이제 부흥을 했는데 그건 저는 그 교회 뿌리거든요. 네. 어머니가 그 교회 가면 너가 인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다 너를 칭찬하기 바쁘고 다 너랑 친구들이고 모든 거기에 다 모든 게 세팅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 모든 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뭐 애들까지 전부 다 친하잖아요. 가족 같은, 네, 네. 가족 같고 20명 남짓한 개척교회를 벌써 알아보시고 제대하자마자 글로 가라는 거야. 네. 섬겨야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지 대접받으러 오셨냐?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네, 네. 너는 크리스찬은 무조건 섬겨야 돼. 섬기지 않으면 그게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공감을 하려면 개척교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 예수님 직접 만나고 거기서 예, 예. 믿음이 깊어지셨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아, 네. 그래도 순종은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머니나 주변에 이제 분들이 권면을 할 때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라도 예.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예, 예,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예. 네. 저도 그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네네. 그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집사님의 그 인생 사전 꿈인데 네네네. 젊어서는 꿈이 뭐였습니까? 지금도 젊으시지만 또 어렸을 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5살 때 예.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개척교회 가다 보니까 목사님만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없는 거예요.
네, 주 6일 7일을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부터 뭐 금요철야 뭐, 네네. 뭐 체육대회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 6일 7일을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27살 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화가로 이제 그림을 전공했으니까 화가로 살아야 되는데 사역을 풀타임 사역자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했어요. 네, 네. 거기서도 막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로 살아야 되나? 신학을 이제 다시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이거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대충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맡에 칼을 두고서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아유 무서워.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날부터 꿈을 꾸는데 네. 세상이 많이 이제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개인화된 그런 사회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풀칼라로.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망가졌는데 반대로 또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를 네.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림웍스나 이제 픽사 뭐 이렇게 디즈니 같은 회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널 선한 사업가로 불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화가나 사역자 둘 중에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네. 전혀 다르게 선한 사업가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 콘텐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어허. 꿈을 1년 내내 꾸니까 그 모든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교회 청년부부터. 그 꿈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다 그 35살 때 도저히 이제 그 밀리다 못 해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되나 보다라는 그거를 압박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감독님을 만난 감독님을 거예요. 만나셨구나. 네. 참 신기하죠. 참. 꿈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뭐 어느 정도의 그 길은 네네네.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렇죠. 프로듀싱이라든가 제작 음. 쪽의 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매주 그 충당해야 된 제작비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너는 그냥 나의 종이다. 그냥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진짜 문화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죠. 귀향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영화가 한 편으로 끝나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그 귀향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이런 사실을 이제 재조명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온 어떤 수익이나 이렇게 투자했던 분들이 이것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이제 다들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분명히 이게 좋은 일에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가족이 해체되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참 안 되는 시대예요. 개인화돼 있고 맞아요. 또 공동체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성이 많이 이제 붕괴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그냥 뭐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한 어떤 가족의 복원이나 공감 능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화들 좀 지금 그 충무로의 어떤 흥행 코드랑은 좀 다른 너무 무서워요. 네네. 네. 충무로의 흥행 코드 뻔하거든요. 네, 그 문화적 편식을 사실은 그 강요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벗어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사회성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고요. 네, 조금 구체화된 작품도 있어요. 네네네네. 네. 다음 영화 이제 감독님이 또 준비하는 영화 있어요. 광대라고. 예. 가족의 복원에 이제 관련된 영화고 판소리 영화예요.
네,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7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교육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 공감 능력을 키워주면 사회는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는 힘을 많이 잃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빨라요. 분노 조절 장애나 이제 충동 장애가 많아졌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사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독서를 하고 충분히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음미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그런 사회가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네. 배우로서 또 PD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싶고 뛰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이제 네네. 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프잖아요. 사실은 24시간 고통이 있어요. 네. 24시간 이제 골격통이라는 어떤 통증이 있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사실은 저의 가장 그 마음의 핵심이에요. 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연명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음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는데 또 떠지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살려주실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편 정도의 어떤 그를 제작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가 그림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네.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2년 뒤, 3년 뒤를 목표로 해서 네. 지금 이제 준비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게 곧 뭐 아이들만의 문화는 아니니까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네. 빨리 좀 건강해지시기 네. 바라고요. 네, 네, 또 네. 그 다음 작품을 예, 예. 고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자라나는 그 차세대 어린이들의 그 정서적인 문제도 사실 조금 염려할 만한 그 시점인데 우리 이런 또 제작자들 또 프로듀서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준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또 이런 일을 만나게 시게 되면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네. 그 뒤에는 역시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더 따뜻한 그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